자, 이젠 자바스크립트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알아봅시다. 데이터 타입. 문자열, 앞에서 살펴봤어요. 문자열, 숫자. 그리고 그 외에 몇 개 더 있어요. 불 타입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불리안 값이라 그러죠. 그 true and false 두 가지 값을 갖는 겁니다. 배열. 그러니까 C에서 다 배웠을 겁니다. 배열, array요. 객체, object라는 그 타입도 있어요. 좀 특이한 거죠. 이게 객체 지향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객체 동안 지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는 변수가 어떤 특정한 데이터 타입들을 다 담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변수들은요, 숫자 담을 수 있고요, 문자열 담을 수 있고요, 배열, 객체 다 담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length라는 변수에다가 숫자 16 담을 수 있고요, last name이라는 변수에 johnson이라는 문자열 담을 수 있고요, cars라는 변수에 사브, 볼보, BMW를 배열로 갖는 요 배열을 담을 수도 있고요. object 만드는 방법 안 배웠지만 이거는 걸 object라 그래요. x라는 변수에 first name이 john이고 last name이 don, 변수와 변수 값을 element로 하는 거죠. 그러한 거를 중괄호 해놓으면 얘는 object로 이걸 담을 수가 있어요. 즉 변수에다가 우리가 지원되는 그 데이터 타입을 다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타입의 개념, 프로그래밍에서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이 갖는 그런 의미는 큽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요. 변수에 어떤 연산을 적용하려면 이 데이터 타입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타입이 다르면 함부로 우리가 연산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어떤 특별한 방법론을 알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없으면 컴퓨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16 더하기 볼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은 데이터 타입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이거는 그냥 잘못됐구나라는 정도뿐이 우리가 그 해석을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걸 다룰 수는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떻게 다루냐면 얘도 문자여야만 되니까 얘는 문자일 거야 라고 하고 문자와 문자들을 그런 더해주는 연산을 그냥 수행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의 장점이 바로 그건데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는 사용자가 아주 슬러피하게 그냥 대충 해도 이걸 거야 라고 하는 그 행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이 문장인데 16 더하기 볼보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문자하고 숫자니까 문자를 숫자로 바꿀 방법은 없죠. 그죠? 볼보를 숫자로 바꿀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를 문자로 하자 하고서 그냥 연산을 수행해요. 그러니까 16이라는 문자열 다음에 볼보라는 것을 문자열을 더해줘 버립니다. 얘랑 똑같은 거죠. 사실은요. 이런 식의 행동을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자바스크립트의 특징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항상 이게 또 워킹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규칙이 있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는 어떨까요? 16 더하기 4 더하기 볼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모든 일을 수행해요. 그러다 보니까 16 더하기 4는 아무 문제 없이 수행해요. 그러니까 2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자가 나왔네. 그러면은 20을 문자로 해야지 하고 20 더하기 볼보를 수행해요. 그래서 20 볼보. 이런 식으로 출력해요. 그러니까 그런 규칙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또 달라요. 볼보 더하기 16 더하기 4는 어떻게 나올까요? 볼보 더하기 20이 안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문자열이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숫자들은 다 문자로 간주해 버립니다. 얘는 문자일 거야 하고 16을 더했고 얘도 문자일 거야 하고 다시 또 16 하고 4 하고 이렇게 캐스케이딩 해주는 이런 결과 한번 볼까요? 자, 볼보 16 4가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앞에 16 더하기 4가 더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앞부분은 16, 4가 아니라 20이라는 숫자로 바꾼 다음에 문자열로 그런 규칙을 좀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건 문자하고 숫자만의 그러한 특징이에요. 자바스크립트는요, 우리가 보통 그 데이터 타입 얘기할 때 다이나믹한 데이터 타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이나믹하다는 거는 지가 알아서 스스로 왔다 갔다 변하는 걸 다이나믹하다고 그러거든요. 즉 변수에다가 타입 이름을 쓰는 것을
안 해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우리가 아마 여러분 C를 썼던 사람들은 이 앞에 int가 빠졌네. 이 앞에 무슨 그 스트링이 빠졌네. 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문자열 캐릭터가 빠졌네.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는 동적인 형식을 가져요. 알아서 지가 다 해요. 바 x를 해도 되고요. 바 x는 5 해도 되고요. 바 x는 존 해도 돼요. 문자열이 들어오면 얘를 문자열로, 숫자가 들어오면 얘는 숫자로 그냥 타입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굉장히 편하죠. 그죠? 특히 문자열을 아주 자주 사용하게 될 텐데 보면은 앞에서 봤던 걸 좀 반복하긴 하는 겁니다만 이렇게 따옴표로 그 문자열을 감싸주면 싱글 쿼테이션 마크든 더블 쿼테이션 마크든 다 문자열, 동일한 문자열로 간주하고요. 만약에 문자열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인용부호, 그거 이외의 인용부호를 그 안에 넣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it's alright 쓰고 싶으면요, 그거를 구분해서만 쓰면 돼요. 그 싱글 따옴표를 안에서 썼으면 바깥에다 더블 쓰면은 얘는 문자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자, 볼까요? 이런 식이죠. 우리가 it's alright이라는 문장을 쓰고 싶으면요, it's alright이라는 문자열 바깥에는 더블 쿼테이션으로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He's called Johnny 라면서 이 쿼테이션 마크까지 문자열의 일부로 쓰고 싶으면 이 사용한 싱글 쿼테이션이 아닌 다른 거 더블 쿼테이션으로 막아주면 되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블 쿼테이션을 쓰고 싶으면 바깥을 이렇게 싱글 쿼테이션으로 그러니까 감싸주면 그 안에 거는 다 문자열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뭐 너무나도 자명한 그러한 얘기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쓰는 숫자 표현 방식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수점을 쓰든가 소수점을 안 쓰든가 여러분 마음대로고요. 필요하면 쓰면 되고 필요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익스포넨셜 표기법이 허용이 됩니다. 즉 알다시피 그 굉장히 큰 숫자 뒤에 0이 많이 오는 걸 쓸 때는 우리가 일일이 0을 쓰는 것보다는 익스포넨셜 10의 마이너스 10의 몇 승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2, 5 하면은 0이 그 뒤에 5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1, 2, 3, 2, 5 하면 1, 2, 3 다음에 0, 5개가 오는 거고요. 2, 마이너스 5 하면 소수점으로 5번째에 있는, 그러니까 0이 5개인 숫자로 나누어 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점의 위치가 왼쪽으로 5개 이동하는 거죠. 1, 2, 3, 2 마이너스 하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소수점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써보니까 그렇죠. 1, 2, 3, 2, 5라는 걸 y에 넣었는데 y를 출력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1, 2, 3, 0, 0, 0, 0, 0. 만약에 이거를 제가 15승 그러면은 0이 15개가 들어가는 거고요. 마이너스 5 대신에 마이너스 10 하면은 여기 소수점 밑에 숫자가 10개가 생기는 거죠. 보다시피 그런데 너무 크면은 이렇게 아예 굳이 프린트를 안 하고 이렇게 1.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논리값 저장할 수 있습니다. 두 개예요. true 아니면 false예요. 쉽죠? 자, 좀 새로운 개념으로 우리가 변수값을 우리가 배열로 넣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배열할 때 주의할 점은 각진 괄호, 우리가 스퀘어 브래킷이라고 부르죠. 우리나라 말로는 대괄호가 여기에 속하는데, 대괄호로 이렇게 감싸주면 그 안의 내용은 우리가 어레이 처리가 됩니다. 즉 변수의 값으로 이런 어레이가 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그샘플 한번 봅시다. 항목은 쉼표로 구분된다는 것만 기억하면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 배열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배웠죠? C에 대해서, C에서 아마 배웠을 겁니다. 배열에 대해서. 그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금 보면요, 카즈라는 변수에 사브, 볼보, BMW를 이렇게 각진 가로로 이렇게 감싸 다음에, 그럼 카즈가 배열이기 때문에 그 배열에 속하는 엘리멘트 하나하나를 이런 인덱스로 굴러서 쓸 수 있어요. 0, 첫 번째 게 0이고요. 그러니까 사브가 디스플레이 됐죠. 만약에 제가 이걸 1이라 그러면은 볼보가 디스플레이 될 거고요. 제가 2라 그러면 BMW가 디스플레이 될 겁니다. 엘리멘트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도 아주 간단해요. 현대를 하나 제가 추가해 볼까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거를 한번 3 디스플레이 시켜볼까요? 그럼 현대가 디스플레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각진 괄호로 그 엘리멘트들의 항목들을 둘러싸주면 얘는 그냥 어레이로 취급되는 겁니다. 주의할 점,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첫 번째 게 0 인덱스에 해당되고요. 자, 아마 가장 또 그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 오브젝트라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직 자바나 C++ 같은 객체 지향 언어를 배우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객체를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그냥 여기서 그 설명된 내용대로만 일단 이해하고 그 새로운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 때마다 좀 더 확장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객체는요, 중괄호로 쓰면은 그 안에 있는 값들을 객체 형태로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각진 괄호가 아니에요. 중괄호예요. curly brace라고 그러죠. 자, 이 중괄호 안에 그 어떻게 들어있는지 봅시다. 값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객체는 그 값들의 이름과 값을 쌍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기억하기가 좋겠죠. first name 그 대신 콜론이라는 이런 특별한 기호를 씁니다. first name 콜론 John, last name 콜론 Doe, age 콜론 50, eye color 콜론 blue.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아주 기억하기 좋아서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불러서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스트럭처라는 거를 아마 C에서 배웠을 텐데 그것과 약간 유사하다고 생각해도 돼요. 어쨌든 이해하기 쉬운 대로 이해하면 되는데, 볼까요? variable person에다가 first name John, last name Doe, age 50, eye color blue. 자, 그러니까 이것을 각각 불러 쓸 수만 있으면 되죠. 저장할 수도 있으니까. 보면은 first name하고 first 그 age를 불러서 지금 여기다가 채우고 있는데 John is 50 years old라고 돼 있죠. 자, 볼까요? 그럼 John이라는 first 이름은 어떻게 불러내는지 person first name, 그러니까 person이라는 변수에 first name을 가져와라 점으로 연결해주면 이 객체가 갖고 있는 first name의 값을 John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 age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도 가져올 수 있고 스트리트도 가져올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다가 뭐 미키 마우스 그 다음에 나이를 우리가 바꿔서 한번 볼까요? first name 대신에 last name을 한번 불러볼게요. 제대로 불려지는지. 자, 그러니까 마우스 is 80 years old 제대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오브젝트라는 거를 만들어 쓸 수 있는데 그거는 curly brace로 만들고 그것의 그 값들은 쌍으로 온다. 이름과 값을 그 콜론으로 분리하고 여러 개는 콤마로 이렇게 나열해주면 여러 가지 값을 저장해 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오브젝트라고 부르는 그런 데이터 타입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런 거를요 우리가 프로퍼티라고 불러요. 프로퍼티. 자바스크립트 안에서는 타입 오브라는 아주 특별한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또는 그 데이터 값들의 그러한 타입이 뭔지를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읽어서 그러니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ype of John 할 때 type of 3.14, type of first 각각 string, number, boolean, object들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앞에서 봤던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그 디스플레이 하고 있는 건데요. 봅시다. string, number, boolean, object가 나왔어요. 자, 뭘 했는데 이게 나왔나 볼까요? type of John 했더니 string이라고 나온 거고요. type of 3.14 넘버가 나온 거고요. type of first boolean이 나온 거고요. type of 1, 2, 3, 4 얘는 array죠. array는 사실은 자바스크립트 안에서는 오브젝트예요. 굳이 우리가 array라고 표현할 뿐이지. 그리고 type of name John, age 34 아까 봤죠? 이건 오브젝트 타입이에요. 이렇게 그 타입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거는 고급스러운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 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undefined하고 null 이것도 좀 중요한데 그 차이를 한번 구분해 봅시다. 자바스크립트에서 값이 없는 변수를 undefined로 한다고 앞에서 봤죠, 그죠? 볼까요? 지금 보시면 bar, person 이거는 undefined라는 값이 들어 있는데 더 특이한 거는 뭐냐면
타입조차도 undefined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는 그 논리적으로 조금 이해가 되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바 한 다음에 변수 선언했어요. 얘가 숫자일까요? 문자일까요? 아니면 어레이일까요? 오브젝트일까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다이나믹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값 자체도 undefined이지만 사실은 타입도 undefined예요.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변수도 값을 undefined로 설정해서 비워질 수 있고 또 형식 또한 undefined가 될 수 있다. 자, 이 example은 그러니까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변수를 undefined로 선언하게 되면은요, 이건 키워드라고 그랬죠. 문자열 아닙니다. 키워드예요. undefined라고 선언하면 그 이전 것들이 다 무시되고 오브젝트였는데 오브젝트도 아니고요. 지금 얘를 다시 제가 커멘트 아웃을 해볼게요. 자, variable person을 오브젝트로 지금 선언해 놨잖아요. 그래서 얘를 보면은 디스플레이가 제대로 되긴 돼요. 그죠? 그리고 곡 하나하나가 다 오브젝트다. type of person도 오브젝트다 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그 person이라는 거를 undefined로 다시 선언해 주면요. 그냥 이전 거 무시되고 undefined 값을 가지면서 타입도 undefined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empty 값은요 undefined는 아니에요. 그냥 비어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variable 카 한 다음에 quotation만 하잖아요. 걔는 정의가 안 된 게 아니라 얘는 문자열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값이 없습니다예요. 그냥 딱 주질 않은 겁니다. 볼까요? 지금 보면은 카를 이렇게 쿼테이션으로만 막아주고 값을 아무것도 안 썼더니 그 카를 디스플레이 하면은 value는 없어요. 그리고 타입은 뭐예요? 그 대신 스트링 타입이죠. 당연히 type of 카는 스트링으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null이라는 값도 존재합니다. null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nothing이라는 의미를 갖는 그러한 키워드인데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정의할 때 null 값을 많이 씁니다.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근데 이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null은 그 객체로 간주하거든요. 볼까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그 person이라는 값을 null 값을 주면은 값이 null이고 null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데 키워드인데 이 값을 출력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잠깐만요. type of person을 null로 준 다음에 했더니 object로 나왔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object 타입인 거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값이 없다라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type of 이거를 아예 주질 않으면 지금 null 값은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죠. 왜냐하면 null이라는 키워드가 출력되는 건 아닙니다. 값을 안 주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텅 비어 있고 그 대신 타입은 그대로 유지되는 type of를 썼을 때 그대로 object라는 거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어떤 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객체를 비울 때 undefined로 설정해도 역시 비워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undefined하고 null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null과 undefined는 같냐? 같아요. 근데 트리플 이퀄이냐 그러면은 false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연산자에서 한번 배울 텐데 더블 이퀄은 값을 비교하는 거고요. 트리플 이퀄은 타입까지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null과 undefined는요. 타입의 차이는 있어요. 그죠? 얘는 undefined 타입이고요. null은 object 타입이라고 그랬죠. 타입은 달라요. 근데 값은 똑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를 그 비교할 때 더블 이퀄로 비교하면 true가 나오지만 트리플 이퀄로 비교하면 타입도 이퀄이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false가 나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으니까 이런 거를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이것을 활용한 어떤 응용이 있으면 우리가 그때 용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